미국이 과거 소련과 맺었던 중거리 핵전략 IMF 조약 폐기를 선언하면서 동유럽과 태평양 지역에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는 한국, 호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국으로 떠오르면서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2019년 IMF 조약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과거 미국과 소련이 이 조약을 체결한 지 31년 만의 일입니다. 이 조약의 주요 글자는 사정거리 500에서 5,500km의 지상발사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생산과 배치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사일들의 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는 원인 제거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INF 조약하에서도 미군은 공중발사 및 해상발사 미사일은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INF 조약을 폐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INF 조약 폐기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되는데요. 첫째는 러시아나 중국이 이미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적극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트럭에서 발사되는 이동식 이스칸데르 미사일 여단을 13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의 후속 모델로 성능을 크게 개량한 것들인데요. INF 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는 중국 역시 현재 1,400여 기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부터 중국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 배치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SSN-21을 기본 모델로 제작한 대함 미사일들을 태평양에서 작전하는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하여 배치해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자체 기술로도 고도정밀 지상발사 대함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위협국으로 정한 것이죠. 또한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마 5에서 10의 빠른 속도로 기존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궤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론 요격이 어렵습니다. 실제 2014년 이후 중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ZF는 비행 마지막 순간에 마 10의 속도로 날아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로 인해 서방세계 국가들은 대응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미사일은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미사일이 바다에서 운항 중인 함정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 항모 전단에 커다란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주력하면서 정밀유도 무기로 무장한 항공전력의 전술 폭격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스텔스 폭격기와 해군이 발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라크의 지소와 방공시설을 타격하여 무력화시키고 지상군 병력이 진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는데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은 방공시설이나 레이더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공군의 이런 전술 폭격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미국은 2차 대전 군대를 상대로 3차 대전 방식의 전쟁을 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일반적인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여기에는 공군의 역할이 주요했는데요. 전쟁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아가는 동안 육군의 중포병 시스템과 지상발사 미사일의 중요성은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군의 상대가 중국과 러시아로 바뀌면서 기존 전략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군 전략가들의 말에 따르면 급변하는 정세에 공군만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뚫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선 러시아와 중국의 방공체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절대적인 우세 속에서 적들을 압살하는 정도의 실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이라크의 후세인 군대나 IS 같은 테러 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군의 항공전력이 지상에서 접전 중인 미군과 동맹국 육군을 손쉽게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갈수록 공격적이고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장악했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지배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나라 모두 군사력 현대에 따라 질적, 양적 증대를 모두 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은 자국 이익권에 접근을 거부하는 이른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거리 미사일과 탐지 능력 고도화가 필수적이고 잠수함, 폭격기, 기뢰 등 각종 무기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수백 킬로미터 내에 배치된 미국 해군과 공군의 무기 체계를 탐지하고 파괴하는
타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이슈로 떠오르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우호국 앞바다에 항공모함을 출동시키면 국가 분쟁이 사라지는 마법을 보였던 미국이지만 지금 중국에 향상된 방공체제를 뚫고 미군 전폭기들이 중국 지상군에 선제 타격을 입히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군의 지상발사 미사일 때문에 미 태평양 함대가 대만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실정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 육군 전략가인 맥메스터 장군은 미국이 어떤 분야들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에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부문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199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십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 육군과 해병대는 어려운 목표물의 타격, 감청, 폭발물, 신호탐지, 사상자 후송 등을 대부분 공군에 의존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던 것이 공군의 재건권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A2AD로 말미암아 미군의 항공전력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분쟁 시 전역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A2AD 전략은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인데요. 이로 인해 미군의 이런 전력 변화는 무기 배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력해온 패트리엇과 사드는 적의 미사일과 공군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내는 방어 무기체계인 것이라면 A2AD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육군의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추가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것이 개량형 전술 미사일이라고 하는 에이테캠스와 장차 도입될 차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로 지상에 있는 적의 미사일 발사대, 레이더 시설, 지휘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다에 있는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 능력도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남중국해라는 주요 군사력을 활동하는 중국 해군을 겨냥한 것입니다. 미 육군이 한국 등 동맹국에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게 된 것도 이런 전략의 변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 목적은 멀리 있는 적의 목표물과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도록 지상군의 능력을 부여하여 항공전력의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거리 정밀 타격 화력의 확보는 미 육군이 2024년까지 330억 달러를 들여 야심차게 추진 중인 6대 현대화 계획 중에서도 제1과제로 꼽힐 만큼 최우선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수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들에 대한 지상발사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인데요. 이를 위해 미 육군은 먼저 1960년대 개발한 M109 자주포 팔라딘의 사정거리를 70km까지 늘렸을 뿐 아니라 탄두에 추진기를 닫는 방식으로 사정거리를 130km까지 추가로 늘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럭에 탑재하는 다연장 로켓 M270과 M142 역시 사거리를 159km까지 늘리도록 개량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거리 300km인 에이테캠스 전용 미사일도 사거리 500km로 늘리고 향후 바다 위에서 이동하는 함정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미사일 PRSM으로 점차 대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 육군이 개량하거나 개발 중인 장거리 정밀 타격 전력의 핵심이 바로 동맹국들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입니다. 이는 적군의 공군기지나 항만시설, 연료저장소, 교량 및 레이더 기지 등의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본래 다연장 로켓포는 탄두 안에 각각 500개 자탄이 실린 227mm 로켓으로 방대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M31 GPS 유도 로켓으로 인해 정밀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고 있는데요. 현재 M142와 M270A1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서는 MGM140 에이테캠스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 오차는 50m 이내로 매우 정확한 편입니다. 한편 미 육군은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지금까지 500발의 에이테캠스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2003년 이라크 공격 기간 동안 사용되었는데요. 미 육군의 에이테캠스는 한국에도 배치가 되어 있으며 동해안에서 시험 발사하는 장면이 공개되게 됐을 만큼 우리 한국에게는 친숙한 무기체계입니다. 미 육군은 INF 조약 폐기 전만 해도 2016년까지 에이테캠스를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 최대 사거리 500km 이내에 정밀 타격 무기인 PRSM으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INF 조약 폐기 이후에는 사정거리 500km가 넘는 PRSM의 개발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현재 미 육군은 PRSM의 사거리를 700km까지 늘리려 하는데 미국의 레이션사와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앞으로 PRSM을 슬림하게 만들어 히마스에서는 2발, M270에서는 4발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미사일들을 동시에 발사하면 적의 방공 레이더를 교란하여 요격당하지 않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한 GPS가 적에 의해 교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이동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는 PRSM도 개발 중입니다. 여기에는 지상에서 이동 중인 전차나 트럭들은 물론 해상의 함정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PRSM이 개발 완료된다면 대함 능력도 보유한 미사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서 태평양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도 미국을 대응해 둥펑 21D 단거리 미사일과 둥펑 26B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각각 1500km와 3200km 떨어져 운항하는 미국 함정들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 육군이 추진 중인 PRSM 개발에는 이미 성과도 나왔기 때문에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미사일은 레이션사가 개발에 성공하여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해군의 SM-3, SM-6 대공 미사일과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가격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한 발에 72만 5천 달러나 하는 에이트캠스에 비해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거리 대함 미사일 기술이 통합된다면 기존의 대함 미사일보다 폭넓은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한국의 전투력은 급상승할 것인데요. 한국은 육군 전투력은 세계 3, 4위권이고 미사일 전력은 5위권으로 단순 전력만 따진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쳐들어와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육군 전력과 미사일 전력은 세계 10강과 맞먹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도미사일 전력과 새로운 PRSM이 결합된다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체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우방국에게 적극적으로 PRSM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인데요. 공산국가의 마지노선인 우리 한국에게는 알맞은 공격무기이며 해군력이 열세인 한국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현대의 전장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적인 물량 승부였다면 지금은 적은 수량의 비대칭 전략 무기로 상대를 견제하고 위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밀려오는 중국과 일본의 해상 전투력을 새로운 공격 무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과연 그 나라들이 한국을 쉽게 넘볼 수 있을까요? 평화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이 있을 때만 만들 수 있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